자,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추미애 장관 문제로 계속 시끄럽죠. 이거 제가 사실 다룰 것도 별로 없는 얘기라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하도들 말이 많아서 이 문제를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일단 의혹 제기된 뉴스들만 몇 개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조선일보의 보도입니다. 여기에 보면 서 씨를 용산에 배치해달라는 청탁이 지속적으로 있었다. 용산으로 처음 미 이사단에서 와서 용산으로 보내달라는 걸 제가 규정대로 했고 통역병 등으로 보내달라는 것도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국회 연락단이 나오죠. 송영무 장관실이나 국회 연락단에서 이야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한 얘기가 아닌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국방부 관계자 민주당 전문위원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는 등 뒷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지휘인 겁니다. 즉, 이 국회에는 국방부에 출입하는 국방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방위원회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일들을 보고 소위 말하는 대관이라고 해서 국회 관련 업무를 보고 있는 국방부 직원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추미애 당대표님 아드님이 군대를 가셨는데 어쩌고저쩌고 떠들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죠. 어쩌라는 겁니까? 국방부 사람들이 한 얘기인 거 아닙니까? 국방부 사람들이 한 이야기를 왜 추미애 장관에게 책임을 묻습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타임라인을 쫓아가면서 좀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보면서 하나씩 제가 의혹을 설명을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추미애 장관의 아들은 2016년 11월부터 21개월 동안 카투사로 복무를 합니다. 근데 이분은 2015년 5월에 왼쪽 무릎을 수술을 했죠. 2015년 5월이면 추미애 의원이 현역 의원이던 당시입니다. 어쨌거나 무릎이 아파서 왼쪽 무릎을 수술을 했습니다. 군대를 갈 형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데 2016년 11월이면 추미애 의원이 당대표로 뽑힌 이유죠. 2016년 8월에 당대표로 뽑혔으니까요. 그러니까 당대표로 뽑히고 나서 군대에 갔구나라고 대견하게 볼 것은 아닌 게 2016년에 입대하는 카투사 자원들은 2015년에 입대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5년 9월에 카투사에서 2,000명 규모의 2016년 병령을 뽑는 공고를 냅니다. 토익 성적 780점 이상 등 여러 가지 점수가 맞는 사람들 중에서 무작위로 추첨을 해서 2,000명을 선발하고 그 사람들이 입대하고 싶어하는 달에 맞춰서 입대를 받아주죠. 그러니까 추미애 의원의 아들은 추미애 의원이 당대표가 된 다음이 아니라 2015년 5월에 무릎 수술을 하고 6개월도 채 되지 않은 11월에 입대를 하기 위해서 카투사에 지원서를 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도 이미 군대를 가겠다는 의지가 충만해 있는 상태였던 것이죠. 무릎이 좋지 않아서 이것으로 병역 조치를 받을 수도 있었지만 수술을 받아가면서 했던 일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2016년 8월에 당대표로 추미애 의원이 당선이 됐고요. 2016년 11월 본인이 희망을 했던 입영이 아마 11월이었겠죠. 그래서 들어갔는데 다른 쪽 무릎이 또 안 좋아서 재수술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1차 병가로 가서 오른쪽 무릎을 수술을 합니다. 수술을 했는데 통증이 계속 느껴지고 문제가 돼서 이번에는 2차 병가를 연달아 내게 됩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그래? 그럼 안 나왔으면 그러면 일단 병가를 먼저 허가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수술을 받았는데 치료가 안 됐다고 하니 그러면 제출을 받되 대신 병원으로부터 소견서를 좀 내라 그래 라고 해서 소견서를 냈습니다. 네, 자 보시죠. 서일병 이메일로 휴가 서류 제출.
용산 배치 청탁 의혹도, 서일병 이메일로 휴가 서류 제출. 이메일로 휴가 서류 제출하니까 무슨 큰일이 난 것 같지 않습니까? 병원에 누워 있는데 치료가 잘 되지 않아서 문제가 생겼는데 휴가를 연장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니까 군 측에서 야 그러면 너 소견서를 받아서 제출해. 그럼 병원에서 소견서를 떼주면 그걸 등기로 보냅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당연히 이메일로 보내죠. 이메일로 부대에다가 소견서를 제출한 겁니다. 심지어 이 소견서에는 3개월간 가료가 필요하다. 3개월 동안 치료받아야 된다는 내용을 담은 소견서를 이메일로 보냈는데 그것을 단독 서일병이 이메일로 휴가 서류 제출. 병원 소견서를 제출할 다른 방법을 알고 계시면 제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팩스로 보낼 수 있었겠죠. 퀵으로도 보낼 수 있었겠죠. 이메일로 보내는 게 무슨 문제라고 단독 타이틀까지 달아가면서 그것도 소견서를 휴가 서류 제출이라고 대충 얼버무려 꾸며서 이야기를 합니까? 정말 답답할 노릇인 거죠. 근데 실밥을 뽑고 나서도 고통을 견디기 힘들어서 부대장과 다시 상의를 합니다. 그랬는데 원래 병가는 30일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병사가 가질 수 있는 병가는 30일입니다. 그리고 이 양반은 카추사였기 때문에 카추사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고요. 그래서 3차 병가를 내달라고 시도를 했는데 부대장이 야 3차는 안 돼. 그냥 네 개인 휴가를 써. 라고 얘기를 했고 카추사는 개인 휴가를 마음대로 쓸 수 있었기 때문에 그 휴가로 마지막 세 번째 휴가를 썼던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육군 규정에 따르면 이 관련 서류를 5년 동안 보관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카추사는 관련 서류를 1년만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가 없다라는 의혹 보도가 나오는 것은 서류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아니라 서류를 다 제출했는데 보관 연한이 다 돼서 서류를 폐기했다는 겁니다. 소견서가 없다. 막 이렇게 보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소견서가 있었는데 그 소견서를 폐기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이 연대 통합 행정 시스템 공적 기록입니다. 연대 통합 행정 시스템의 1차, 2차 병가 4일간의 연가가 기록으로 남아있고 부대장의 승인이 포함되어 있는 기록이 남아있는 겁니다. 다만 이것을 뒷받침해주는 자료인, 소견서 이런 내용들이 1년 보존 연한이 돼서 없어져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런데 서울 삼성병원의 그럼 추미애 당대표가 지금 얘기하면 법무부 장관이라고 이야기하면 2017년에 했던 수술 기록을 새로 만들어서 줄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어제 변호인단이 서울 삼성의료원 등에 요구를 해서 관련된 서류 일체를 다 공개를 한 겁니다. 그 서류를 공개했더니 제대하고 나서도 치료받았던 기록을 공개하라면서 또 무슨 대단한 비리가 있느냐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전혀 사실이 아닌 거죠. 서류가 없다라는 것은 1년 보존 연한이 지나서 폐기가 된 것이고 가장 중요한 연대 통합 행정 시스템 이건 국방부가 관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대가 관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손을 댈 수 없고 이 안에 정상적인 집행 절차가 다 남아 있는 것이라서 더 이상 의혹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이 과정에서 그 아버지와 추미애 장관의 시어머니, 즉 이 사병의 할머니가 카추사 신병교육을 받으러 가서 40분 동안 특혜 같은 것은 없고 다른 부대로 전출을 보낼 수 없다라는 인터뷰 내용 여러분들 어제 보시면서 깜짝 놀랐을 겁니다. 추미애 장관은 안 했지만 남편이 저런 일을 저질렀구나. 그래서 그 관련된 부대장이 불러다 40분 동안 교육을 시켰구나. 정말 충격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카추사도 저도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만 군대에 가면
입소대대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다 앞에 이렇게 줄을 서 있고 주변에 그 부모들이 와서 그걸 구경하고 있죠. 그런 자리에서 부대장이 그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관련된 설명을 전체 부대원과 그 부모들에게 했다는 겁니다. 추미애 장관의 남편과 추미애 장관의 시어머니를 따로 불러다가 어디 부대장실에 앉혀놓고 저기 뭐 어디 서울 보내고 이렇게 해드리는 것은 안 됩니다는 설명을 40분 한 게 아니라 전체가 모여있는 자리에서 마이크 잡고 40분 동안 연설한 것을 그렇게 왜곡해서 인터뷰하고 왜곡해서 보도했고 보도 내용에 보면 또 그런 내용이 살짝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기사를 보면서 추미애는 문제가 없지만 결국 남편이 사고를 쳤구나라고 한숨을 땅이 꺼져라 쉬셨던 분들은 이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다 무엇이냐. 조국 장관을 때렸을 때 어떤 효과를 보았지요? 진보 진영 블록에서 소위 말하는 깨끗함을 중요하는 사람들을 떼어내는 효과와 20대의 공정 프레임으로 엮여있는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데 일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군대 문제만큼 사람의 성질을 긁는 문제가 없습니다. 저 역시도 육군 포병 병장 제대를 한 입장에서 군 미필자들 보면 그것도 뭐 물론 사정이 있어 미필인 분들은 말 안 하겠지만 어머니가 글을 못 읽어서 영장을 못 받아서 온몸이 가려워서 군대를 안 간 사람들 보면 분노가 치밀거든요. 20대의 지지율을 가장 떨어뜨릴 수 있는 좋은 소재가 바로 군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미애 장관의 이 문제도 별것 아닌 것들을 자꾸 부풀려서 계속 보도를 하는 것은 난공불락의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을 떨어뜨리기 위한 일련의 활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오늘 해명드린 것들은 다 언론에 나와 있는 얘기고 확인이 된 사실들입니다. 그러니까 기사 하나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요. 조국 장관 때 우리가 충분히 교훈을 얻지 않았습니까? 일부 다소 무리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차츰 해명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보도는 저 사람이 한 얘기를 이 사람이 하는 걸 내가 들었다라는 보도. 이런 보도들에는 여러분들이 열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심지어 어제처럼 남편과 시어머니를 모셔놓고 일장 홍계를 했다는 것도 알고 봤더니 남편과 시어머니 옆에 모든 신병들과 모든 부모들이 모여있는 연병장이었다는 사실을 아시게 되면 여러분들 그 허탈함을 어떻게 달래시겠습니까? 문제가 있다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저는 동부지검이 8개월 동안 이 수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추미애 장관의 눈치를 봐서가 아니라 까봐야 아무것도 나올 것이 없는, 즉 쉽게 말씀드리면 연대통합행정시스템의 부대장의 지휘 명령이 다 남아있는 것이 팩트이고 그 사실만 확인되면 이 모든 것이 클리어되는 건데 이것을 수사를 질질 끌므로써 민간에 있는 기자들이 관련자를 아는 사람들을 취재하면서 여론전을 일으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런 여론전의 환경에서 추미애 장관이 구석에 몰리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수사를 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닌지. 제 의심이 지나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런 의심까지 드는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이 사건 관련해서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했는데 법무부 장관은 기본적으로 개별 사건에 대해서 받는 자리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 사건은 법대로 처리가 될 건데 빨리 해야 됩니다. 연대통합행정 시스템만 확인해 보면 부대장의 명령이 있는 것만 확인되면 무혐의로 끝낼 수 있는 사건을 지금까지 미루어 왔다는 것은 그 중간에 많은 의혹을 제기하길 바라는 검찰의 어떤 사악한 마음이 들어있던 것은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는 것으로 오늘의 마지막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9월 8일 아침부터 옳은소리를 시청해 주신 3,765분의 오늘 정말 많이 보고 계시네요. 구독자 및 안 구독자 그리고 오른자분들께 다 감사 인사드리고요. 진행을 했던 저는 옳은소리 채널 운영자 열린민주당 당대변인 정치연구소 싱크와이 소장 김성혜였습니다. 오늘도 언제나처럼 광고 보고 오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옳은소리가 회원제를 시작합니다. 옳은소리 채널 운영자 김성혜입니다. 욕설 없고 편견 없고
차단 없는 담백한 시사 방송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8시 55분 아침부터 옳은 소리 방송으로 찾아뵙고 있습니다. 촬영 김성애, 제작 김성애, 조명 김성애, 분장 김성애, 자료준비 김성애, 출연 김성애, 편집 김성애, 모든 것을 저 혼자 하다 보니 방송에 부족함이 아직 많습니다. 회원제를 시작하면 편집자도 구하고 좀 더 다양한 옳은 소리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